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또 D&D 복용함에 있어서의 좋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최적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도 최적시기 두 번째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에 어느 학생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가족과 본인은 물론 다 이형당뇨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 데이터가 조금 미심쩍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밀검사를 제가 권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팩스가 왔어요. 이게 그야말로 자가면역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이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본인들이 2형 당뇨라고 하지만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1형 당뇨가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D&D를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다 자기들의 결과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곧 1형이 되겠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주의사항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잘 전달을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D&D 복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말이에요. 최소한도 췌장의 베타세포인 이 C펩타이드 수치가 5%라도 남아있을 때를 제가 그때라도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단 즉시 우리 속담에도 선착순이란 말도 있지만 빨리빨리라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뇨에 있어서는 정말로 진단하자마자 본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건 식이요법을 하건 아니면 병원에 가서 당뇨약을 드시든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든지 간에 그 최적의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본인들의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 누구라도 당뇨는 진단 즉시 본인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노력을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시고 주사나 약을 처방을 받아서 꼭 잘 지키시고 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일형당뇨 완치라는 이 책을 쓸 때인 지난 2020년 8월 15일자만 하더라도 세계 IDF라고 하는 기구에서 4억 5천만 명으로 당뇨 인구를 추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 1월 현재 시점으로 4억 6,300만 명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최적의 시기가 진단 즉시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미심쩍은 진료 차트상에 데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병원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생은 19살이에요. 근데 여기 왔을 때 비타민 D의 수치가 현저하게 10대에 비해서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었고,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이미 6.8로 당뇨 환자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C펩타이드 수치가 1.14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는 진단을 내릴 때에 너는 1형 당뇨가 아니라 당화혈색소는 6.8이나 되고 그러니 너는 2형 당뇨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당뇨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1000mg짜리 하루에 2회. 그래서 2000mg을 처방을 받아서 학생이 먹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D&D를 우리 식품을 먹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D&D는요 약이 아닙니다. 약 아니에요. 약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식품이에요, 식품. 그래서 이 식품을 찾아서 왔어요. 물론 식품이라고 해서 약품보다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환자들, 모든 암 환자를 비롯해서 모든 당뇨 환자들이 다 식사를 하거든요. 식품을 드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식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왔을 때 C펩타이드가 기준치 이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갑상선 수치인 T3, T4 그리고 TSH가 있는데 TSH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정밀 검사를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10대이고 근데 당화 혈색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런데 갑상선 수치가 또 역시 이상으로 높고 그런데 약을 2000mg 말입니다. 2000mg은 거의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거의 최대 수치죠. 2000에서 2500mg이 하루에 들어가는 약의 적정 수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하냐면 일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지수 제가 5개를 줬어요. 뭐냐면 가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드 수치라고 합니다. GAD라고 하죠. 이 GAD 수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ICA 수치라고 있어요. 아일리셀의 그 항체를 보는 건데 이것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ICA를 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인슐린 AB를 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TPO-AB를 보라고 그랬고 갑상선에 관해서 그 다음에 타이로글로불린 AB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뭘 줬냐면은 그 NTIA2라는 것을 그 자가항체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여기에서 TPO-AB가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건 34가 정상인데 214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GAD 수치도 0.7 이하가 정상인데 얘는 36이 넘어요. 그 다음에 NTIA2-AB가 0.6 이하여야 되는데 21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자가면역으로서 아직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C펩타이드가 1.14로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외관상 판단하기에는 약을 주고 당이 잡히니까 이형 당뇨라고 알고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형 당뇨의 진단 즉시 빨리 D&D를 시작하거나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자가면역 질환 수치를 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자가면역 수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해서 결국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C펩타이드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인슐린 주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당뇨 합병증도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또는 본인이 당뇨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도록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맨 처음에는 자가면역 질환을 아주 정밀하게 다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혈액 검사, 피상적인 혈액 검사만 합니다. 간이랄지 신장 기능, 혈관 기능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일형 당뇨에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수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이러한 시기가 6개월, 1년 되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인 C펩타이드를 공격을 받아서 수치가 매우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